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 파헤치기 프로젝트라는 책입니다. 마크 앤 엔젤 체르노프 지음, 박선용 옮김, 토네이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빠지는 부정적인 생각 너머를 보게 해줍니다. 또 본인의 생각을 통제하고 집중하는 대상을 확대해서 성장과 기회와 치유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 사소한 의식이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 더 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려면요, 가끔은 가장 어둡고 막막한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때로는 주변 상황과 사람들 때문에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요, 긍정적인 일에 집중하면서 애정을 받아들이고 계속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간다면요, 흩어졌던 나의 조각들을 걸어모아 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행복한 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변화도 성장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속하지 않은 곳에 갇혀 지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지겨울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요, 날마다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다가 기진맥진해지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는 온갖 이유를 다 대면서 힘든 일을 내일로 미루다가 결국 추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하루 이틀쯤 기다려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요, 모두 운동을 통해 힘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도전을 받아들이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서서히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소한 부분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고 힘든 일을 계속 피하기만 한다면요, 언젠가 예상 이상으로 힘든 날이 닥쳐왔을 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목표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요, 매일 치르는 의식이 변화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현재 판에 박힌 생활을 하고 있든 또 위기에 처해 있든 아니면 뒤로 미뤄뒀던 목표들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든 간에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오늘 하는 일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문제는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목표, 살면서 꼭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지만요. 그 목표를 결국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의식에는 완전히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현되지 않은 이 크나큰 목표의 무게가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진행을 더디게 하며 불행을 영속시킵니다. 이제 목표에만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걸 뒷받침하는 의식으로 초점을 옮겨야 할 때입니다.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의 작은 의식으로 시작해서 그걸 최소 60일 동안 유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 번에 긍정적인 변화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를 하나 실행하고 한 달 동안 그걸 자신의 의식으로 삼은 다음에 한 달이 지난 뒤에 거기에 뭔가를 더하거나 두 번째 의식을 시작하는 걸 고려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성공적이라면요, 계속 그걸 기반으로 삼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게 자신의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끈질기게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에는 쉽고 간단한 의식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15분 이하의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는 일상적인 의식부터 시작해 보는 것인데요. 15분이라는 시간에 강한 저항감을 느끼는 바람에 실패한다면요, 5분 아니면 3분 정도까지 시간을 줄여서 한 달 동안 계속한 다음 서서히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마지막은요, 의식을 확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식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려면요, 60일이 걸리는데요.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의식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자기 삶에 적용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자신을 더 차분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걸 보면서 보상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오프라 윈프리와 조앤 롤링은요, 일기를 쓴다고 하는데요.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목표를 정하며 반성하고 자신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공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공책이 바로 지도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오늘 한 일, 이루고자 노력한 일, 또 실수를 저지른 일 등을 그 공책에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중요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일기에 나열함으로써 자기가 감사하는 대상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일기장에 몽상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세심하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청취한 팟캐스트 내용이나 마음에 든 책의 내용을 되돌아보는 장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떠오르는 영감을 적으면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에 다시 집중할 수 있고요. 부정적이고 쓸모없는 습관에 신경 쓰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충동을 없애줍니다. 어느새 일기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되어 그게 없으면 기분이 이상해질 정도가 될 것입니다. 좋은 아침이나 좋은 하루는요, 마술처럼 저절로 생기는 경험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의식을 확립하려면요,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고 시작하기에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은 없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연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일들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평가하고 지금 바로 긍정적인 변화를 실천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마다요, 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되뇌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결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숨지 말고 거짓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진실과 맞서고 그걸 통해 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훌륭하며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무시해야 합니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요. 자기 일에 신경 쓰면 됩니다. 자신의 가장 큰 소망과 목표를 가슴에 새기고 매일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혼자 걷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거기에 애정을 쏟는 걸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인데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걸 습관화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열정과 재능에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삶이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요,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합해 보이는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에게 알맞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나 활동에 부드럽게 이끌리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당기는 힘이 훨씬 강력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은 자기 내면의 갈망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존중하며 그런 갈망을 키우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본인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자문하고 그때 나온 대답을 중심으로 하루를 꾸려갈 수 있게 해주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의지력을 찾아내야 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키려면요, 지금 바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자신을 방해하는 머릿속의 온갖 생각이나 아이디어와
타협을 봐야 합니다. 기다리는 걸 그만두고 변명을 그만두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라도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려면요, 바뀌기를 바라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행동으로 모든 걸 바꿀 수는 없겠지만요,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요, 그걸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든 아니면 삶의 다른 부분을 변화시킬 때든 꾸물거리는 습관을 버리고 실제로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비결은요, 시작할 때부터 모든 걸 계산해 둘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작은 단계를 밟는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고요. 이게 본인에게 적합한 경로인지 아니면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도 꾸준히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피드백 회로는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경로를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다소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단계를 밟아가면서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지만요, 상황을 바꾸면 불편해질 때가 많다는 사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살면서 뭔가를 얻으려면요, 다른 뭔가를 포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바꾸려면요, 쉽지도 않고 재미있지도 않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인생은 완벽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물론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요, 지저분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뭘 변화시키고 싶은지와 관련해 자기 자신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원하는 변화를 이루었을 때 얻게 될 모든 장점에 집중한다면요,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치러야 하는 희생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고통을 감내할 만큼 가치 있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멋진 복근을 원한다면요, 열심히 운동하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다면요, 장시간 근무, 또 스트레스가 심한 업무상 거래와 결정,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알아야 하는 것들을 배우기까지 20번 넘게 실패할 가능성 등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궁극적으로 원하는 걸 얻으려면요, 특정한 이상, 안락함, 규칙적인 일과 등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포기한다는 건요, 사소하고 즉각적인 희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서서히 얻는 것과도 관련된 일입니다. 뭔가를 포기하는 순간 인생에는 자동으로 다른 뭔가를 위한 공간이 생겨납니다. 자신의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전부 거부하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삶은 마땅히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약간 두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 또 눈물이 흐를 때도 미소 짓는 여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대담함,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일 지혜가 있다면요, 필요한 건 다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지혜와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